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지금 제가 저번 영상 찍고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감기가 아직 안 나서 좀 이게 기침이 중간에 있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기 기운은 사라졌는데 기침이 남는 거 보니까 코로나였나 싶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아프진 않았습니다. 여하튼 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이제 다시 환절기니까 조심하시고,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저는 이제 확신이 들어서 뭐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언제 온다 뭐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나 유튜버들이 뭐 언제 올 거다, 아니면 연말을 조심해라, 대선 끝나고다, 내년 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는 어차피 1200명짜리의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는 제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빠르면 다음 주, 그러니까 원래 지나고 나서야 아는 거잖아요, 침체가 왔다는지 안 왔다는지는. 근데 제가 바라보는 뷰에서는 빠르면 다음 주에 이제 나스닥을 폭락을 하면서, 물론 폭락했다가 반등했다 하겠지만 뭐가 됐든 이번 주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가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될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뭐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우리가, 저도 저번 영상에서 그랬지만 사실 이번 9월 달에는 원래 돈이 없고, 정부가 돈이 없고 10월 달에 돈을 풀어서 증시를 부양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25가 나오나 55가 나오나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25를 예상했었는데 50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이 없는 거를 립서비스로 막을 수 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50bp로 인하를 하면서 그 선제적 대응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 안정을 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또 폭등을 했죠, 어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더 확신을 줬어요. 50bp 인하를 했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진짜 완전 코앞에 있구나. 그러면 오늘과 내일의 반등,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반등이나 오늘까지의 보합은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현혹을 시키기 위한 마지막 장세고, 다음 주부터가 진짜 본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거의 하나적인 예가, 우리가 22년도에 그 물가가 막 7%, 8%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발생했을 때도 처음에 거기도 0.25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파월한테 기자들이 했던 말 중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6%인데 0.25로 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절대 0.75 같은 인상은 없다라고 그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정확히 한 달 반 뒤 회의에서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은 지금 데이터를 기준으로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과도한 액션을 했을 때는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번에는 사실 50bp가 되게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었는데 고용지표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한다는 의미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뭐 그리고 이거는 뭐 과거가 그랬다고 반드시 똑같은 말은 없지만, 그 IMF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50bp이나 바로 한번 하고 나서 정확히 그 다음 주부터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데자뷰가 될 것 같진 않지만, 여하튼 지금이 이제 바람 앞에 등불이고, 제가 나스닥을 지지하고 있는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요 4개의 지금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바람 앞에 등불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꼬꾸라지만 박는 그 차트. 그래서 사실은 시나리오가, 저는 원래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9월달에 지금 받고 좀 박았다가 10월달에 유동성을 풀면서 다시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고 가는 그런, 그 다음에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50bp 인하를 보면서 그 플랜보다는 지금 당장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질 거다라는 거 저는 의미를 받았거든요. 항상 경제 위기 전에는 항상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뭐 코로나도 사실 코로나 3월 달에 빵 터지기 전에 코로나라는 병 자체는 그 해에 작년 12월과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들을 타면서 사람들 조심해라, 그 다음에 항공 물류 뭐 이런 게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었고,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었는데 여하튼 3개월, 본격적으로 3개월 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IMF 터지는 모기지 사태도 1년 전부터 막 이렇게 끌고 왔었어요. 그러다가 빵 터진 거고. 근데 지금은 딱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쵸. 지금은 터지기 전이니까 딱히 보이는 게 없는데, 사실은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어. 지금 사실 뭐 부동산은 많이 오른 거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과자 가격만 봐도 지금 기본이 1,500원이잖아요. 어느샌가 700원 하던 게 1,000원 되고 1,000원 되던 게 1,200원 돼서 인플레이션이 엄청 왔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2%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1,500원에서 2%씩 오른다는 거지, 이 1,500원 2%씩 깎인다는 게 아니에요. 오르긴 계속 오를 건데 지금 이미 베이스라인이 너무 높아졌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디플레이션이 와서 정말 물가가 떨어지던가, 아니면 경기 침체가 떨어져서 소비가 떨어져가지고 알아서 이제 수요의 공급에 따라서 떨어지는 방향밖에 없어. 한번 조정을 받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근데 위기인데 이거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상업용 부동산은 IMF 때랑 똑같이 지금도 한 6개월 전부터도 계속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태 잘 뺑뺑이 돌리면서 잘 막고 있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그렇게 전쟁에 대한 위험이 없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1년 넘었고요. 지금 이란이 어저께 얘기했죠.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없다. 화해는 없다. 선 그었죠. 그 말은 미국이 너네 중간에서 해결해봐야 필요 없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이제 적국으로 하겠다라고 이란 빈살만이 얘기했죠. 자, 이런 전쟁에 대한 이슈도 사실 우리가 무감각에 쳐서 그렇지 1년 전부터 있었고, 중국은 뭐 거의 저번 분기부터 이제 완전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즉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우리가 경제 위기가 왔었네, 이런 게 위기의 전조였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너무 많다. 즉 이 사람들이 면피를 하기 위해서 터지고 나서도 얘기할 게 너무 많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은 소비가 70%인 국가예요. 그죠? 소비의 국가죠. GDP의 70%가 소비니까 우리나라는 한 50% 정도 되죠. 근데 여하튼 소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미국은 자기네 경기만 흔들리지 않더라도 GDP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소비 중에 많은 차지를 차지하는 서비스는 뭐 빅테크 기준으로 애플이나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자기네 본토의 소비로만은 그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없다.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유럽은 이미 유럽은 망했고, 유럽은 이미 그 소비가 완전 죽었고, 남은 아시아나 인도 아니면 캐나다 뭐 이런 이제 신흥 세력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도 껴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소비가 줄고 있어요. 미국은 소비가 아직 줄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소비가 줄고 있다고. 다른 나라가 마찬가지로. 즉 미국의 서비스를 받아줄 나라가 없어. 즉 미국 혼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고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지만, 다른 나라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완화된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 뭐 옛날처럼 막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고 막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볼 때 최소 20% 정도의 조정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이게 그때 조정받고 간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20대였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었다. 뭐 이런 뉴스도 안 봐. 이런 고민을 왜 해? 내가 지금 당장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고 연애하기도 바쁘고 결혼하는 생각도 바쁜데 이런 거를 제가 왜 고민하나요? 그리고 이런 거를 확신을 가질 어떻게 보면 깡닭도 없어. 왜냐면 사회 풍파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30대 저도 이제 30대 내년이면 저도 이제 3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렇고 직장 생활을 12년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세상 사이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경제 그다음 기본적인 소양 이런 게 많이 하면서 나만의 주관이 생기고 어느 정도 소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근거에서 이런 이유로 내가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의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소신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유튜버가 얘기한 게 정말 마음에 와닿은 게 뭐냐면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나 이렇게 위험한 시장에 우리가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 안 올 수도 있지만 야 오늘 기상청을 보니까 비가 올 수 있대 그러니까 우산 챙겨가라고 부모님이 항상 얘기해 주시잖아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회사 퇴근할 때 의자 과장 오늘 비 온다는데 우산 챙겨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그래서 실제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작게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해주고 걱정을 해주고 그 사람은 자기가 맞든 아니든 걱정을 해주면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의 소신과 같죠. 그래서 실제 경기가 침체가 생각하기에 안 올 수도 있고 뭐 제 말대로 다음 주부터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뭐가 됐든 지금 오늘 빠르면 오늘 종가 아니면 저는 차주에 딱 보고 나서 만약에 침체 오면 뭐 해야 되겠죠? SQQ 탈 거거든요. 살 거예요. 차주 아니면 저는 차주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차주에 만약에 차트가 안 꺾여 그러면은 뭐 한 주 연기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차주 안에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주에 베팅을 하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저 따라서 SQQQ를 살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최소한 지금 내가 주식을 들고 있다면 오늘 종가나 오늘 안에 주식을 정리를 하고 설사 안 내려박더라도 다음 주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정말 다음 주가 제가 보는 뷰 제가 보는 여러 지표나 차트 그 다음에 여러 경제 분석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봤을 때는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기 때문에 설사 다시 사더라도 다음 주에 사는 게 맞으니까 꼭 오늘 종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오늘 지금 시장 장중 지금 아직 0.5% 정도의 보합이니까 아니면 종가를 보고 정리를 하든 했으면 좋겠고 차주에 저는 아마 정말 딱 자리 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여러 가지 지금 뭐 미 연준에 대해서 말한 지표 그 다음에 과거의 히스토리 그 다음에 지금 경제 상황 우리나라 상황 뭐 여기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채권의 장단기 금리차 등등 여러 가지 제가 보는 뷰를 고려했을 때 오늘이 마지막 보합일 것 같고 조정 차주부터 정말 위험한 장이 펼쳐질 것 같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